네, 민주당이 다음 달 29일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낙연 의원이, 오늘은 김부겸 전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176석의 거대 여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금부터 두 후보의 포부를 직접 들어볼 건데요. 이틀 먼저 공식 선언을 하신 이낙연 의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인터뷰 많으시죠? 예, 네. 저희 MBC 라디오 스튜디오는 첫 출연이 예, 아니신가요? 금년 1월이었던가요? 네. 양희은 씨가 진행하는 아, 네. 오전에 프로에 예, 나오셨군요. 예, 네. 네.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어, 여성시대. 여성 네. 시대에서 그냥 얘기보다는 노래만 많이 기억이 나요. 노래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노래를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낙연 의원님 섭외 굉장히 힘들었다고. 네.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미안하네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아셨으니까 자주 예, 나와 주실 거죠? 내내 시간 되는 대로 네. 나올게요. 저희 벌써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환영하는 문자가, 전체 예, 문자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이제 한 3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뭐 그전에도 의원 생활을 오래 예, 하셨지만 총리실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여의도로 오신 거잖아요. 예.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요? 어, 뭔가 방 안에 있다가 방 바깥에 나가는 것 아, 같은 기분이 네네. 있죠. 더 거칠고요. 바람도 더 매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죠. 감기 기운. 네. 그럼 총리 하실 때가 더 좋았다는 말씀? 그거보다는 그래도 네. 아무래도 많이 짜여 있는 음, 활동들이 많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짜여 있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네네. 일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의원님으로 계시다가 또 지사도 하시다가 다시 네. 총리하시다가 굉장히 바쁜 이런 행보를 계속 네.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번에 그 당 대표 뭐 포부를 이제 저도 출마 선언문 전체를 네.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대선 후보가 이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3월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당 대표를. 네. 그런데 그 짧은 대표를 해야 할 것인가? 뒤집어 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전당대회를 또 한 번 하도록 하는 것이 당한테 너무 미안한 일 아닌가 네. 하는 고민이 제일 컸었어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한다고 했을 때 눈앞에 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끝까지 저를 붙잡아 맸습니다. 저를 네.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면할 수 없겠다. 네. 제가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뭘 했느냐라고 언젠가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런 판단에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엄청난 숙제들 지금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분이 하면 혹은 김부겸 전 의원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 뭐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낙연이가 한번 해봐라 하는 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외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님한테는 김부겸 전 의원이 어떤 존재인가요? 네, 참 좋은 후배이시지요. 네. 유연하고 관용 있고 그 저한테 있지 않은 그 경험들을 하시고 네. 그런 점에서 소중한 제목이지요. 네. 김 의원이 갖고 계신 역량이 네네. 꼭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네. 뭐 김부겸 의원과 이제 그 이낙연 의원님께 공이 드려야 되는 질문인데 내가 후보로서 상대 후보보다 훨씬 더 낫다,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어떤 뭔가 차별점을 굳이 부각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좀 네. 쑥스러운 얘기고요. 네네. 서로 경험의 분야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면 네. 제가 총리로 있을 동안에 산불, 태풍, 지진
메르스, 네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교적 잘 대처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메르스나 조류 인플루엔자는 완벽하게 성공한 네. 경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 전후에는 국난극복위원회를 제가 맡았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살리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여러 가지 문자를 주시는데 일단 장점으로는요. 목소리를 꼽아 주시네요. 네. 이종범 님이 목소리로 기선 제압하시는 이낙연 의원님 이렇게 환영 문자 주셨고 6407번 님 지금 듣고 있는데요. 우퍼 스피커 저음이 오랜만에 풀 가동되네요. 저음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 이거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잠깐 말씀을 예. 나눴는데 의원님께서 라디오 진행을 언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네.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적극 찬성한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네. 뒤집어서 말하면 텔레비전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게 다른 당과의 어떤 경쟁이면은 뭐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당내 오랫동안 같이 이제 예. 활동하셨던 분들이라서 좀 민망한 점도 있고 네. 다 이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소위 이제 언론에서 분류하건대 비문으로 분류가 되고 또 뭐 민주당 내 지지세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 있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실 건가요? 우선 친문 비문에 네. 관한 언론의 분류가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내에 친문 아닌 사람이 오히려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6년 동안 국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를 돕겠다 하시니 저로서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대선 주자 질문이 굉장히 좀 이르긴 네.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1등을 하셨어요. 아이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예, 처음에 그렇게 될 적에 한 13, 14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리둥절 했었지요. 그 네. 뒤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처지가 됩니다. 늘 주목받고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그게 좀 짐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좀 날 놔주었으면 네, 하는데 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고요. 늘 민심은 또 변하는 거니까 네. 스스로를 이렇게 경계하면서 잘 해야죠. 짐스럽고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뭐 아주 일부 여론조사입니다만 네. 약간의 변동폭은 좀 있는 예,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그 4월 총선 때 네. 10% 이상 폭등을 했어요. 네네. 네, 그것이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요. 또 제가 그 정부와 동일시되는 네. 그 겹쳐서 보이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론에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뭐 같은 여론조사입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네, 지지율이 좀 오르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시원한 말씀들 자주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기감 같은 거는 전혀 느끼지 않으시고요. 어쨌든 민심은- 숫자라는 게 아니요, 민심은 늘 변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을 주고 계신데 먼저 부동산 정책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네. 워낙 부동산 전국이란 말도 하니까. 예. 9876번님, 이낙연 의원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좀 총평을 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네. 여러 차례 21번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꼭 정확하지는 않고요. 21번 속에는 예를 들면 쪽방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정책도 부동산 정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21번이다. 그건 과장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차례의 정책을 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든 결과가 이렇게 돼서 몹시 송구스럽고 마음이 네. 아프지요.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좀 더 시장이라고 하는 것 현장에 더 밀착된 정책을 더 정교하게 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에서 들끓고 있는 네. 지점이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요컨대 네. 정책을 여러 차례 폈는데 왜 다시 폭등하느냐 이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지방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네네. 많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집값이 올라도 화가 나고 떨어져도 화가 나고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제법 큰 폭으로 부동산 값이 올랐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또는 서민층들의 상실감이 더 클 겁니다. 그런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지난 선거 때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1주택만 갖겠다라는. 네네네. 당대표가 이제 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산적한 현안 중에 그것도 굉장히 지금 급히 좀 예. 처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에 입장 발표를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보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오늘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아, 네네. 원내대표가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원래 저희가 서약한 것은 2년 내에 처분한다. 아, 2주택 이상은 네. 라고 했는데 2년 너무 길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 사여부가 있을 수 있죠. 저 지방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네네. 것들 또 대상이냐. 네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리된 것은 최단 시일 내 가급적 연내에 2주택 이상은 모두 처분한다. 지역이 어디냐를 따지지 않고 처분한다. 네. 그리고 그 일정과 사유, 만약에 늦어진다면 사유를 의원 개개인이 SNS를 통해서 밝혀달라. SNS를 통해서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한은 일단 가급적 연내. 였네. 왜냐하면 그 처분하는데 시간이 시간이 걸리는 걸리죠. 경우도 있고요. 또 소유 관계가 복잡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 연내로 일단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안 팔고 싶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네. 뭐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 당 차원에서. 그것을 팔지 않고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의원들은 늘 민심 앞에서 초라해져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의 힘으로 의원들이 네. 움직일 것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질문을 주고 계신데 이 질문 드리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자리 2160번님. 이낙연 의원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진지했었나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예, 우선은 네.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제 별명 가운데 하나가 네. 생영감. 아, 네네. 나이는 어린아이가 왜 영감 소리가 나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네. 늘 진지했던 것은 아니고 네. 단지 그렇게 보인다면 그 많은 형제의 장남으로서 좀 어려서부터 좀 중압감에 눌려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그 허당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따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인터뷰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함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노영민 비서실장 그 집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있는 집을 결국 팔기로 했는데 이낙연 의원님의 힘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처신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로 네, 보도가. 바로 네. 제가 7일 날 출마 선언한 직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처신, 합당한 처분이 있기를 기대한다. 네, 고 했더니 그날 오후에 네, 전화를 주셨는데 바로 제가 받지 못하고 다시 제가 아.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강남 집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러이런 사정 십몇 년을 갖고 있었고 그 자제분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파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미안하지만 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처분하겠다고 다음 날 발표를 했대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더 좀 미안해지는데 미안한. 도리가 없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일단락됐. 왜냐하면 조금 더 정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어떤 처신과 조치라고 네, 이제 얘기를 뭐 하시니까 같은 말인데요. 네. 네네. 일단락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락됐다고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차기 대권 1위 후보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당장 미래통합당 여의도 연구원장 맡고 있죠. 지상욱 네. 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네. 이낙연 전 총리께 요청합니다. 본인의 부동산 문제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네, 있네요. 제가 네. 최근 한 이틀 동안 10번이 훨씬 넘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많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상욱 의원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큰 기둥을 말씀드리면 네. 수요를 억제하는 것, 그러니까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세입자, 청년에 대한 배려는 그대로 하되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네.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채워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잉여 과잉 유동성, 네.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이 산업으로 흘러가게끔 네. 물꼬를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주식 시장의 그 세제 완화 같은 것도 필요할 테고요. 최근에 희망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네. 어떤 바이오 헬스 기업에 네네. 34조 원이 몰렸습니다. 투자 자금이. 네. 이것이 바로 힌트가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 주택보담도 더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을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 이것들이 제시된다면 돈이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한국판 뉴딜에도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네. 뉴딜도 성공하고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여하겠다. 그런 대담한 발상으로 그런 매력을 높이는 네. 물론 정부가 한다고 다 매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네. 그런 지원 또는 유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예. 추미애 장관 간의 사실은 이 검언 유착이라는 사건은 어디로 가고 네. 지금 포커스가 자꾸 그쪽에 맞춰지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예, 우선 그 오늘 윤석열 총장께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신 거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어제 오늘의 사태는 정리될 수 있게 됐다고 네. 생각을 해요. 물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딱 그 문제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표출된 문제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네. 검언유착. 그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윤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도도한 과제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찌됐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일단락은 된 것 같지만 예. 너무 이제 골이 깊어졌고 예. 사실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제도화하는 것이죠. 네.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협의 또는 협상으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비건 부장관이 네. 와서 두루두루 만나고 예. 오늘 일본으로 다시 이제 건너가는 일정이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워킹그룹의 원래 취지는 네. 유엔의 대북 제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자는 것이고 네.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련 부처들이 거기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이렇게 협의할 적에 워싱턴에 가서 국방부 찾아가고 상무부 찾아가고
국무부 찾아가고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군데서 하니까. 네네, 그 점은 좋은 점입니다만 어찌 하다 보니까 제재와 무관한 것까지 관여하게 됐거든요. 그것이 네네.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비건 부장관이 오늘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네. 워킹그룹 문제에 시정도 포함된 것인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그것이 비핵화의 선순환의 기능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민님이 문자 주셨어요. 이낙연 전 총리님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무엇인가 해결되는데 느껴집니다. 늘 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예. 네,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네.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면 저희가 끝날 때쯤 틀어드리려고요. 예. 좋아하시는 곡 한 곡만 네, 선정해 이 주시죠. 시기에 맞는 네. 곡으로요. 네. 상록수 2020. 아, 상록수 2020이요. 네. 네. 직접 불러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